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반만년 역사 중 가장 찬란했던 세종시대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어 나가는 것, 바로 세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00년) 전 고도 한양의 중심거리이자 상징거리였던 육조거리로서 역사, 정치, 문화, 경제, 행정이 결집되었던 세종로. 그동안 정작 세종로 거리에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6년 민선 4기를 맞이하여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에 이르는 세종로에 연장 550m, 폭 34m의 광화문 광장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바로 그 중심에 한글 창제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신 성군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여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살아 숨쉬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문화공간 세종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동상 건립을 위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순신 장군 동상만 설치하자는 의견과 세종대왕 동상만 설치하자는 의견,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두 개를 함께 설치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08년 12월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광장 광화문 광장에 새로운 국가 상징으로 자리하게 될 세종대왕 동상. 반만년 역사를 넘어 9세기까지 길이 남을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세종대왕 동상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조각, 역사, 문화 분야 등 전문가 25인으로 세종대왕 동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동상의 모습을 권위적인 군주가 아닌 백성을 감싸는 온화한 이미지의 좌상으로 새롭게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 건립될 세종대왕 동상은 국내 최고의 조각가가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5인의 초청작가를 선정해 공모토록 하고 제출된 작품을 심사하여 최종 작가를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상 제작에 참여할 조각가 53명을 추천받아 초청작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0일 최종 5인을 선정했습니다. 5인의 초청작가에게 실제 크기의 10분의 1 규모의 축소 모형을 제출토록 한 후 4월 10일 공모작품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공모작품을 가지고 지난 4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각, 미술평론,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세종대왕 동상 작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작가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동방의 빛, 온누리의 빛, 창조적 시대 정신과 훌륭한 업적, 하늘, 땅, 사람 등 초청 작가들이 제출한 5개의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용좌에 앉아 온화한 표정으로 왼손에는 국민정음을 들고 오른손은 앞으로 펼쳐 온 백성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표현해 백성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성군의 이미지를 잘 형상화한 김영원 작가의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은 광화문 광장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신미감과 품격 등 세종대왕상의 이미지 표현과 위대한 업적들을 이해하기 쉽게 조형물로 표현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의 높이는 6.2m이고 동상을 받치는 기단의 높이는 4.2m로서 총 높이는 10.4m가 되며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으로 270m 정도 떨어져 세워지게 됩니다. 최종 작가로 선정된 조각가는 경기도 광주의 작업장에서 전현직 미대 교수, 대학원생 등 수제자 25명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한 동상 제작을 다짐하며 동상 제작 제1단계인 점토 조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받침을 설치한 후 점토 작업을 위해
철골 및 목줄을 이용해 뼈대를 만들고 뼈대에 점토를 입혀가며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동상 제작을 위해 조각가는 여러 고증 자료를 수집해 작품 제작에 임했고 세종대왕 동상위원회는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각가가 수집한 고증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문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각가와 동상위원회, 서울시가 일심동체가 되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드는 데 본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용안 부부는 세종대왕 표준영정과 보물제 931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조 이성계 어진, 고종의 어진, 현재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 지폐의 모습을 참고하였으며 세종대왕이 54세로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해 40대 후반에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띤 표정으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 한글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민족 문화를 만들어냈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익석관 등 의복 및 의상은 조선시대 복식 전문가가 최근에 정리한 고증 자료와 철저한 자문을 통해 고대 복식 전문 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 초기의 복식을 제작해 사용하였습니다. 속옷, 저고리, 액주름, 철익, 다포, 골룡포 등 6겹의 의상을 제작하여 모델에게 직접 입히고 의자에 앉아있는 실제의 모습으로 재현하였으며 조각가와 복식 전문가가 논의하여 옷고름, 소매주름 등 최대한 세종대왕 생전의 모습과 최취가 물씬 풍기도록 하는 모습으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앉아 계신 용좌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실물을 그대로 인용해 제작했습니다. 동상 용좌의 높이는 발판 75cm, 다리 145cm, 등받이 232cm로 총 453cm이며 깊이는 228cm, 폭은 456cm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상영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7월 15일과 7월 24일 2차에 걸쳐 동상영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차 회의는 여느 동상영정심의위원회와는 달리 광주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동상영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동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세종대왕 동상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의 전면부에는 세종대왕의 주요 과학 발명품 및 과학 기재인 해시계, 추구기, 본천이 등을 설치함으로써 대왕의 과학 정신을 높이 기렸으며 이러한 세종대왕의 과학 발명 정신이 미래 과학 한국의 씨앗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시계는 경기도 여주, 영릉에 보물제 8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실물을 참고했습니다. 추구기는 기상대에서 보물제 561호로 지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실물을 참고해 제작하였고 본천이는 본천시계의 일부로서 고려대학교에서 보물제 230호로 지정하여 보관되어 있는 실물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동상 후면부에는 부국항병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삼아 세종대왕 업적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기둥 형태의 6개의 열주에 부조 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열주에는 집현전 학사들이 서적의 편찬과 제도의 연구에 열중하는 모습을 담은 집현전 학사도, 주자소에서 많은 서적을 인쇄하는 광경을 담은 주자소도, 김종서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 추장이 무릎을 꿇고 복속을 맹세하는 광경을 담은 육진개척도, 조선의 군사들이 바다에서 대마도로 돌진하는 광경을 표현한 대마도 정벌도, 세종대왕이 평경의 소리를 듣고 음의 높낮이를 지적하는 광경을 담은 자음도, 세종대왕이 세자와 더불어 간이를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하는 광경을 담은 서운관도 등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담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점토 조각이 완료되면 동상을 만들기 위해 석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석고 작업은 일반적으로 소석고를 사용하는데 본 동상은 규모가 크고 세종대왕의 인자신 이미지를 잘 표현해야 하므로 안전성과 예술성 확보를 위해 소석고보다 제품값이 훨씬 비싼 탄소 섬유의 석고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석고 작업은 1차로 커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점토 조각 작품 표면에 붓을 이용하여 석고를 입히고 단단하게 붙게 합니다. 석고가 단단히 굳으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석고 속에 들어있는 점토를 파내고 석고면을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깨끗이 씻어낸 커틀을 다시 조립하여 2차로 안틀을 제작하고 안틀 석고가 굳으면 커틀 석고를 깨내어 주물형 석고상을 만듭니다. 석고상이 완료되면 주물 작업을 위해 석고상을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데 세종대왕 동상의 경우 42개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실제 동상의 모습과 동상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주물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다 완벽한 작업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과 실험을 거쳐 최적의 주물 조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물 작업은 현대식 기계와 장비, 작업시설을 갖춘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주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동상 모습이 나타나는 커트를 만들고 이어서 동상의 주물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점토 바르기를 시행합니다. 점토가 마르면 그 위에서 안틀을 만들고 안틀이 굳으면 커틀과 안틀을 해체한 후 점토를 제거하게 됩니다. 점토 제거 후 커틀과 안틀을 다시 조립한 후 주물을 붓고 주물이 식으면 커틀과 안틀을 제거하여 주물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주물을 다듬고 색깔을 내어 조립하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세종대왕 동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으로 자리하게 될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 동상의 하단 공간과 광화문 광장 지하를 직접 연결해 새로 설치하는 세종 이야기에는 세종의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인간 세종종, 백성과의 소통을 깨달을 수 있는 민본사상종,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한글 창제존,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품을 홀로그램으로 연출한 과학과 예술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위대한 성군 세종존 등 다방면에 걸친 세종대왕의 업적을 전시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간이자 백성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헌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문화와 예술 과학에 앞장섰던 시대의 선구자 세종대왕. 세종대왕 동상 건립과 세종 이야기로 세종의 정신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가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됨으로써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곳에서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만나게 되는 공간, 우리의 세종대왕, 우리의 한글과 아름다운 역사, 전통, 문화가 세계로 가는 2009년 10월 9일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 이야기로 시작됩니다.